반갑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31번째 강의로서 옛 고전인 삼사충고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지도자라면은 지도자 자신에게부터 엄격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도자는 인재를 등용해서 인재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지도자는 공생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해야 조직이 활성화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은 앞에 두 강좌를 듣고 오늘 들으시면은 좀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생하는 방법 어떠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양보하면은 잘 공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량호 재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랫사람을 다룰 때나 또는 대인관계를 할 때나 아니면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정의를 앞세우면서 실행했다 하는 겁니다. 장량호는 평생을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를 중시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공생하는 법의 기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선행을 독점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남을 살릴 수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치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 칭찬과 비난을 듣기 마련이다. 이때 비난은 자신이 받고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료들과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동료가 실수를 했더라도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질책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 또 남이 나와 같다는 생각은, 그런 기대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도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10명에 과연 몇 명 정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장량호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남을 배신하지 않고 선행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자신이 비난받는 행동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필히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으면은 아랫사람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원칙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하고 이야기했죠.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리더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뭔가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하려면은 지도자부터 겸허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겸허한 사람일수록 의지가 강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량호 재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가 고생하면 백성이 편안해지고 정치가가 편안하면 백성이 고생하기 마련이다. 혼자 고생하기 싫다고 백성을 부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길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하려면은 지도자나 누구든 겸허해야 하고 겸허하면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바로 겸허와 인내심에서 온다 하는 거죠. 그 인내심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강하면 일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거고,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며, 또 인내야말로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 인내심 없이 화를 낸다면은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만일에 같이 일을 하면서 한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동료에게 신뢰를 잃고 또 정치가 혼란해진다. 이런 사람은 소인배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같은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고, 공생하는 방법은 상대의 업적이 곧 나의 업적이라는 생각으로 도우고 협력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만의 업적만 생각한다면 조직 발전은 없을 것이고, 특히 리더가, 지도자가 이른다면 아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하는 행동은 나를 좀 낮추고 겸허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도자는 물러날 때를 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물러날 때를 놓쳐서 힘들게 쌓은 자신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고 현실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높은 지위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므로 막을 수도 쫓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얻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며 얻지 못했다고 세상 풍속에 맞출 필요도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량호 재상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옛날 사람들도 말했듯이 높은 지위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므로 지위를 얻었다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잃었다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권자를 얻으려고 이름을 팔거나 권력에 집착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자에 대해서 그냥
아무라도 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장량호 재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직에 오르고 못 오르고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결코 남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 남의 힘을 빌려 부귀영달을 얻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물러날 때나 또는 다른 데로 이동이 돼서 후임자가 부임하기 전에 자기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려고 백성을 선동하고 경제력이 있는 자들을 불려들여서 성대한 송별회를 한다거나 또 이자들로부터 노잣돈을 걷고 하는 것은 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량호는 지도자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지도자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워놓고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지도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 단계에 속한다. 아이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중간 단계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데 열중하고 흠명을 떨치려는 자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등급을 나눴느냐 하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는 관직이 높아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제때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눌러 있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경멸해야 된다 하고 장량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런 사람이 회사에 많으면은 회사는 망하게 되겠죠. 또 이런 사람이 국가 높은 자리에 많이 있으면은 나라는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떠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거죠. 왜 원나라가 망했겠습니까? 힘이 한참 있던 원대한 그 원나라가 100년도 못 가서 멸망했습니다. 그 망한 원인은 바로 이런 몇 가지 때문에 그렇죠. 민족 차별 정책으로 한족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한족은 철두철미하게 멸시했습니다. 몽골족이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 간의 왕위계승 쟁탈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 대신들이 형편도 있을 거고 아우편도 있을 거고 대신들이 갈라서다 보니까 나라를 관리하는 데에 허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 지배층부터 부패가 시작됐죠. 부패가 많으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됐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니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금을 그다 들이도 국가 재정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조초라는 지폐를 남발해서 돈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가가 폭등되니까 농민이 불만을 사게 됐고, 그래서 홍건종의 난이 일어났고, 이것을 진압한 주원장이 원나라를 차지해서 명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때 주원장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나라가 망해갈 임시에 장사성이라는 장수하고 주원장이라는 장수하고 둘이가 패권 다툼을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원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주원장 장수가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장사성 부대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투를 했습니다. 암암리에 갔죠. 협곡을 지났는데 앞에 오리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오리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갈까요?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주원장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리가 새끼를 부화해서 길을 비켜줄 때까지 한 발짝도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오리가 놀라지 않도록 절대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앉아 있으니까 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부화해서 길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장사성 부대에서 이 정보를 알고 희야 장수들을 시켜서 공격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공격하러 온 이 장사성 부대 장수는 주원장에게 바로 투항을 했습니다. 또 장사성 부대 사령관이 또 보냈습니다. 또 투항했습니다. 공격하라고 보내는 쪽쪽 그 희야 장수는 주원장에게 와서 투항을 했습니다. 주원장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 협곡에 주저앉아 있는데 공격하면은 100% 승리할 건데 왜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투항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겨서 장사성 사령관 밑에 다시 들어가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한낱 오리 새끼의 생명까지 생각하는 사령관이라면은 그 희화에 있는 부하들은 얼마나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투항을 해서 주원장 사령관의 희화 밑에 있으면서 미래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투항을 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 장사성이라는 장군은 자기 욕심만 차렸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전리품을 다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밑에 부하들을 달달달달 볶았다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원장은 밑에 부하들을 마음으로 잘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리더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바로 지도자부터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고전이 바로 장량호가 쓴 삼사충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량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슬과 재산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도자의 절개와 지조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인재를 등용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었으면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용기가 있어야 후세에 길이 남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현실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물러나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회사는 쇠퇴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어느 한 국가에도 정치가나 고위 관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나라는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